서울의 심장부 빛과 그림자가 가장 극명하게 교차하는 곳에 유진그룹의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타워의 가장 높은 층 도시의 모든 풍경을 발 아래에 둔 회장실에서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의 야망과 성취를 증명하는 거대한 트로피 같았다.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지난 10년간 강철의 심장을 가진 시오라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프로젝트 조감도 엘리시안 필즈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순한 주거단지나 상업지구가 아니었다. 서울에 버려진 공업지대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생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그의 경력과 유진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꿈이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완벽해야만 했다. 아주 작은 흠결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회장님, 조경디자인 파트너 선정 프레젠테이션 10분 후에 시작입니다. 비서실장인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여전히 조감돼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미 국내 최고의 건축 회사들이 총출동했고 해외의 유명 디자이너들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늘 결정될 조경 디자인은 엘리시안 필즈의 활용점정 프로젝트의 영혼을 불어넣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참여 업체 명단은 국내 상위 5개 업체와 특별 추천으로 올라온 신생업체 한 곳, 총 6곳입니다. 특별 추천,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더더욱 DJZ 아키텍처 지이덴 아키텍스라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최근 몇몇 공공 디자인 공모전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단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박진수는 지훈의 성격을 잘 알기에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돌렸다. 알겠네. 시작하지.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국내외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이 중앙에 자리하자 실내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발표자들의 심장을 꿰뚫을 듯 예리했다. 대형 설계사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프레젠테이션이 차례로 이어졌다. 최첨단 그래픽 기술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무언가 빠져 있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가 꿈꾸는 영혼이 없었다. 그저 아름답지만 차가운 박제와 같았다. 마지막 순서. 스크린에 지에덴 아키텍츠라는 생소한 이름이 떠올랐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명함도 내밀기 힘든 작은 회사가 어떻게 마지막 후보까지 올라왔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발표자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강철 갑옷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의 모든 신경이 단상 위에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20살의 앳된 모습과 지금 눈앞에 30살의 여인은 놀랍도록 같은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긴장을 감추려는 익숙한 버릇까지. 서윤아, 그의 입 안에서만 맴도는 이름. 그의 청춘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 이름.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가? 유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청중 속에 앉아있는 지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듯 했다.
오직 스크린과 자신의 발표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저희 지에덴이 제안하는 앨리시안 필즈의 핵심 컨셉은 시간을 담은 정원입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회사들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따뜻한 느낌의 스케치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기술이나 효율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 땅이 품고 있던 과거의 기억, 수십 년간 땀 흘렸던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잊혀진 자연의 숨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위에 미래의 꿈을 덧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버려진 공장의 철골 구조물은 현대적인 설치 미술로 재탄생하고 오염되었던 토양은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를 정화해온 야생화 군락지로 보존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최첨단 놀이터가 아닌 자연의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장구를 치고 노인들은 공장에서 쓰이던 낡은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앨리시안 필즈, 모두를 위한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동안 지우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10년 전 작은 옥탑방에서 별을 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던 밤이 떠올랐다. 건축학도였던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건물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변한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때였다. 발표를 이어가던 유나의 시선이 마침내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잡고 있던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10년 만의 재회.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방식도 아니었다. 가장 공적이고 가장 차가운 공간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유나는 잠시 호흡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단 몇 초 만에 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표를 마무리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하고 개발은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저희 지에덴은 가장 인간적인 기술로 가장 자연스러운 낙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독창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지우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들을 읽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 모든 발표가 끝나고 최종 선정 회의가 시작되었다. 임원들은 대부분 기술력과 규모를 앞선 대형 설계사를 지지했다. 지에덴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너무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이 전무한 회사에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가야 합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6개의 제안서를 차례로 넘겨보았다. 다른 제안서들은 온갖 화려한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했지만 유나의 제안서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막연하게 그려왔던 앨리시안 필즈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왜 앨리시안 필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엘리시오는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죽은 영웅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낙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돈과 기술만으로 쌓아 올린 성은 영혼 없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리스크는 관리하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채워주면 됩니다. 유진그룹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짓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꿈이 담긴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결정에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엘리시안 필주의 조경 디자인 파트너는 지 에덴 아키텍츠로 결정합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 회장의 결정은 곧 유진그룹의 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아로 가득했다.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나? 그는 공과 사를 구분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니, 애초에 그녀 앞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빗속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이게 최선이야? 라고 묻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그에게 평범한 집안의 건축학도를 만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아이와 함께할 각오가 아니라면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라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지켜줄 힘도 모든 것을 버릴 용기도 없었다. 그는 도망쳤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모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섰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부 그리고 명예까지.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만은 갖지 못했다. 아니, 제 손으로 놓아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명은 왜 다시 그녀를 그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일까? 마치 끝나지 않은 과거의 빚을 청산하라는 것처럼.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프로젝트 파트너, 앞으로 지겹도록 얼굴을 마주해야 할 관계. 과연 그는 이 복잡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평정을 유지한 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의 손에 들린 그녀의 제안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을 담은 정원. 어쩌면 그 정원은 그와 그녀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담아내야 할 운명인지도 몰랐다. 강지훈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유진그룹과 지에덴 아키텍츠의 공식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서윤아는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강지훈을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인이자 이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갑이었다. 지훈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누구도 모르게 들끓고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녀의 맑은 목소리, 도면에 대해 설명할 때, 반짝이는 눈동자 집중할 때마다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작은 버릇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쳤다. 공과 사를 구분해 강지훈.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야.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박진수 비서실장이 악수를 권했다. 축하드립니다, 서윤아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아는 임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의 앞에 섰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내민 손을 지훈이 단단하게 맞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갔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파트너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틀 안에 갇혀버렸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얼굴을 봐야 했다. 유진그룹 타워의 프로젝트 전용 회의실, 엘리시안 필즈의 광활한 공사 현장, 그리고 지에덴의 작은 사무실을 오가며 협의는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처음의 어색함은 빡빡한 업무 일정 속에서 조금씩 옅어져 갔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서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대한 놀라움과 존중이었다. 지우는 그가 알던 20살의 유나가 얼마나 대단한 전문가로 성장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했다. 그녀는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프로젝트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복잡한 설계, 도면의 문제점을 귀신같이 찾아냈고 수십 개의 협력 업체들 사이에 이견을 현명하게 조율했다. 특히 현장에서 그녀는 더욱 빛났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화 차림으로 먼지 날리는 공사장을 누비며 도면과 실제 시공의 아주 작은 오차까지도 직접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나 역시 지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는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유약한 구석이 있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 수많은 현안들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었고 막대한 책임감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억지로 닫아두었던 과거의 감정들이 조금씩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지훈은 말없이 모두에게 따뜻한 커피를 돌렸다. 유독 유나의 컵에만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카라멜 시럽이 추가되어 있었다. 유나는 놀라 잠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또 한 번은 현장에서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모두가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을 때 지훈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말없이 유나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10년 전 첫 데이트에서 갑작스런 비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행동이었다. 빗소리와 함께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자켓의 온기가 전해지자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낮에는 치열한 파트너였지만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미련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첫 신호가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태아건설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설계한 중앙호수의 기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자연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한 성분의 토양과 자재가 사용되어야 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과 태아건설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데이터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 팀장님 잠시만요. 유나는 태아건설의 현장 책임자인 김 팀장을 불렀다.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전형적인 현장통으로 작은 설계사 대표인 유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이 토양 성분 분석 보고서 저희 쪽 데이터랑 조금 다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화 시스템의 효율과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김 팀장은 그녀의 말을 건성으로 듣더니 코웃음을 쳤다. 세요 대표님, 디자인이나 신경 쓰세요. 이런 노가다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수십 년을 이 바닥에서 구른 사람들입니다. 데이터 몇 개 다르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설계상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 팀장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아, 자꾸 뭘 안다고 나서시는지 모르겠네. 유진그룹에서 오케이하고 넘어간 사안입니다. 정 찝찝하면 저 위 높으신 분들한테 직접 따지시든가요. 우리 같은 실무자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가버렸다.
유나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유진그룹에서 오케이하고 넘어간 사안이라고. 무언가 이상했다. 강지훈 같은 완벽주의자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 유나는 태아건설의 작업 방식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토양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야간에 반입되는 일부 자재들의 목록이 불분명했고 핵심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규격이 설계 도면과 다르다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유진그룹의 실무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태아건설 측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공정상의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 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유나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관련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태아건설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최민준 회장. 그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와 정관계 로비를 통해 회사를 급격히 성장시킨 인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 공사와 비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 새 얼마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태아건설이 의도적으로 자재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유진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다면 엘리시안 필즈는 모두를 위한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직접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작은 설계사 대표의 의심만으로는 거대한 태아건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프로젝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와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제 겨우 일에만 집중하며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다시 한번 그와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으로 지새우던 유나는 결국 혼자서라도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에 몰래 잠입했다. 야간에 반입된 자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두운 자재 창고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이번 건만 잘 마무리되면 최 회장님께서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했다. 유진 쪽 담당자 입단속만 잘 시켜. 특히 그 까칠한 설계사 여자 얼씬도 못하게 막아. 김 팀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상대는 놀랍게도 유진그룹에서 파견된 현장 감리 담당자였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발에 무언가 걸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김 팀장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그녀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유나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와 욕설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강지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절박하게 떠올랐다. 어둠은 절대적으로 유나의 편이 아니었다. 불규칙하게 널린 건축 자재들과 움푹 파인 땅은 그녀의 발목을 몇 번이고 위협적으로 붙잡았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폐부는 칼날 같은 공기로 가득 찼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김 팀장과 유진그룹 감리자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는 마치 사냥개의 추격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무작정 빛이 없는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달렸다. 낮 동안 수십 번도 더 오가며 눈에 익혔던 현장의 지형지물이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저쪽이야. 유나는 아직 골조만 올라간 상업지구 건물 뒤편
거대한 배수관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좁은 배수관 틈새로 필사적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과 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을 삼켰다. 들키면 끝이다. 저들이 자신을 잡는다면 손에 든 녹음 파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젠장,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 이쪽이었는데. 두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배수관 더미를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멎는 듯한 몇 초가 흘렀다. 불빛은 그녀의 은신처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비료먹을 고양이였나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아니야, 분명 사람 발소리였어. 일단 주변을 더 찾아보자. 만약 누가 엿들었다면 보통 일이 아니게 돼. 그들은 투덜거리며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유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한참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변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겨우 틈새에서 몸을 빼낼 수 있었다.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는 아까의 생생한 대화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다음날 유나는 짙은 다크서클을 화장으로 애써 가린 채 출근했다. 직원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녹음 파일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의 증거가 아니었다. 태아건설과 유진그룹 내부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하는 핵폭탄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믿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는 이미 오염되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이것 하나뿐이었고 거대 기업인 태아건설과 유진그룹을 상대로 익명의 제보가 힘을 발휘할 리 없었다. 그녀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날 오후 첫 번째 경고가 도착했다. 사무실로 배달된 발신인 불명의 작은 상자. 안에는 죽은 쥐 한 마리와 함께 조용히 입 닫고 주는 돈이나 받아먹어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사무실 여직원들은 비명을 질렀고 유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 그녀가 들켰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공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퇴근길에는 누군가 일부러 그어놓은 듯 자동차 타이어가 날카롭게 찢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든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내 목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명백한 살해 예고였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그녀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강지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1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지금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관계를 또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도시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고 강지훈의 꿈과 유진그룹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강지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에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저 서윤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즉시 알아차렸다. 평소에 당당하고 차분한 그녀답지 않았다. 무세운 일입니까? 지금 어디죠? 집입니다. 10분 안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주소 보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지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박진수 비서실장이 놀라 그를 따랐지만 그는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라는 말만 남긴 채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유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찢어진 타이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장에서 느꼈던 첫 의심, 김 팀장에게 묵살당했던 일, 혼자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잠입했던 밤,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과 그 이후에 이어진 끔찍한 협박들까지. 그녀는 녹음 파일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지우는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냉정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다. 특히 그녀가 목숨을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왜 자신이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까? 모든 이야기를 마친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당신의 프로젝트를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사과하지 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잘못은 진실을 덮으려는 저들과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명령만이 존재했다. 나 강지훈이다. 안 실장. 지금 즉시 최정예 요원들로 팀 꾸려서 서윤아 대표 자택으로 와라. 24시간 밀착 경호 붙인다.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는 날엔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을 내린 후 곧바로 그룹의 최고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이다. 지금부터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감찰 라인은 내게 직보한다.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태아건설과의 모든 계약서, 자재 명세서, 감리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그리고 유진건설 내부 협력자들을 색출해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 이건 전쟁이야. 짧은 통화 몇 번으로 그는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열었다. 그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유나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과거의 소녀는 없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는 왕이었고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냉혹한 군주였다. 모든 지시를 마친 지훈은 다시 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아까와는 다른 깊은 염려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내 사람들이 지켜줄 거야.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네, 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어. 그의 단호한 말에 유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려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유나는 지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외로워 보였다. 마치 지금의 강지훈처럼 창밖을 내려다보는 지훈의 넓은 등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힘이 없다는 핑계로, 용기가 없다는 핑계로 너에게서 도망쳤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에는 반드시 당신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어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거야. 그의 선언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맹세였다. 어둠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고 이제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빛이 그 어둠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동거는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공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유나는 자신이 이 차가운 공간의 유일한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능한 한 그의 동선과 겹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든 것은 유나의 악몽이었다. 그날 밤의 끔찍했던 추격전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거친 손길 귓가를 맴도는 욕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자 유나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그녀를 보며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유나는 조금씩 진정되었다. 미안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를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유진그룹의 회장과 프로젝트 파트너는 없었다. 오직 상처받은 여자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더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어릴 때 악몽 꾸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해주셨어. 그는 우유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10년 전 과제에 시달리던 그녀를 위해 그가 몰래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던 밤이 떠올랐다. 사소한 기억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놀랐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의식적으로 일찍 귀가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그녀를 위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파스타를 만들기도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유나 역시 그의 공간에 조금씩 자신의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삭막한 거실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았고 아침이면 집안 가득 커피 향을 채웠다. 아주 조금씩 박물관 같던 공간이 집의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지훈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은 태아건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비밀리에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최민준 회장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엘리시안 필즈는 그의 검은 왕국을 완성시킬 마지막 활용점정이었던 셈이다. 유진그룹 내부에도 그의 돈에 매수된 임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1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유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순수한 궁금증에 가까웠다. 지우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 평범한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냉혹한 말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나는 비겁했어. 너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릴 용기도 아버지의 반대를 꺾을 힘도 없었지.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어.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하지만 틀렸어. 그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야.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를 원망했던 것은 이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자신들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던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이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단 한 순간도 그런 적 없어. 너를 잊으려고 지난 10년간 일에 미쳐서 살았어. 그런데도 결국 잊지 못했어. 오해가 풀리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메워지는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20살의 청춘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한 30의 어른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유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그 순간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불같은 열정의 키스가 아니었다. 1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조심스럽고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동안 적의 방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민준 회장은 유진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언론이었다. 며칠 뒤 한 경제신문의 한 면에 유진그룹 엘리시안 필즈 총체적 부실 의혹, 설계부터 안전불감증 심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유진그룹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신생 설계사를 고용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 곳곳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화살은 정확하게 지혜된과 서윤아,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교활한 역공이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오히려 유진그룹에게 부실 공사의 프레임을 씌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TV뉴스에서는 온종일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 발목을 잡았어. 유나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말없이 TV를 끄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아니, 이건 우리 둘의 전쟁이야. 그는 고개를 숙인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저들이 언론을 이용해 우리를 흔들려는 이유는 그만큼 저들이 절박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지. 이제 도망치지 않아. 네 곁에서 함께 싸울 거야. 그의 말에 유나의 불안했던 눈빛이 점차 강한 의지로 바뀌었다. 외부의 공격은 그들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하나의 팀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민준 회장이 던진 언론 플레이라는 독이 든 성배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대중은 진실의 복잡한 이면보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열광했고 재벌 3세의 독단적 경영과 신생업체의 결탁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유진그룹의 이사회는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주주들의 압박은 강지훈의 목을 점점 더 조여왔다. 심지어 그룹의 원로들까지 나서서 강 회장 이번 사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오. 당장 해당 설계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라며 그를 압박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선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의 화살들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물밑으로는 거대한 방역의 그물을 짜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 폭로전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뒤흔들려는 최민준의 더 큰 야망이 숨어있는 전쟁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성급한 방역보다 철저한 준비와 결정적인 한 방이 중요했다. 회장님, 더 이상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박진수 비서실장이 타는 속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간언했다. 지우는 거대한 도시 지도를 등지고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최민준은 지금 우리가 허둥지둥 반박 증거들을 내놓길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러면 그는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잃고 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지.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한 번에 정확하게 내리쳐야 해.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방어 대신 완벽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 그는 감사팀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움직이게 했다. 한 팀은 계속해서 태아건설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했고 다른 한 팀에게는 전혀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 바로 최민준 회장 그 개인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최민준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밟고 올라선 사람들과 그가 묻어버린 과거들을 샅샅이 뒤져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동시에 그는 윤아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태아건설의 부실 공사 증거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윤아는 설계 전문가로서 태아건설이 제출한 가짜 데이터와 실제 현장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단순히 자재를 빼돌린 수준이 아니었다.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할 핵심 철골 구조물의 강도를 속이고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집안 침하 가능성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흔적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다. 엘리시안 필즈는 그들의 손에 의해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뻔했다. 지우는 윤아가 정리한 이 기술적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는 대신 국내 최고의 건축 및 토목구조 전문가들에게 비밀리에 보내 자문을 구했다. 이것은 훗날 법정 싸움에서 결정적인 전문가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최민준은 지훈의 침묵이 계속되자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연일 유진그룹을 공격했고 심지어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는 강지훈이 궁지에 몰려 곧 백기를 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부로 강지훈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최민준의 과거를 추적하던 팀이 그가 태아건설을 인수하기 전 작은 건설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당시 그가 담당했던 한 교량 공사에서 의문의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부 한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사건은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한 단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고 최민준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너무 깔끔하게 처리됐어. 지훈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당시 사건 기록과 사망한 인부의 유가족을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팀은 산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사망한 인부의 늙은 아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설득하자 마침내 10수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최민준 소장이 철근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이걸 그냥 두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자기가 오늘이라도 고발해야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낡은 상자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남편이 사고 직전에 그녀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최민준의 자재 빼돌리기 수법과 장부 조작 방식이 서툰 글씨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의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심을 묻어버린 살인의 증거였다. 최민준은 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을 제거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아건설의 비리, 언론플레이 정치권 로비,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최민준의 추악한 과거까지.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킬 무대를 준비했다. 바로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최민준은 태아건설의 회장 자격이자 엘리시안 필즈의 핵심 파트너사 대표로서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그를 압박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주주총회는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터였다. 주주총회 며칠 전 펜트하우스에서 지훈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정말 괜찮겠어. 너무 위험한 계획이야.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유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어. 이 싸움은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야. 당신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니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는 최민준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미리 준비된 VIP석에 앉았다. 반면 단상에 오를 준비를 하는 강지훈의 모습은 어딘가 초조하고 위축되어 보였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드디어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의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모두가 그가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 논란에 대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편의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예상 밖의 발언의 장내는 술렁였다. 그의 말과 함께 행사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사형 선고였다. 이것은 그의 치밀하게 계획된 마지막 한 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주총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장내는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영상은 어두운 밤 엘리시안 필즈 공사 현장의 CCTV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화면 속에는 김 팀장과 유진그룹의 감리 담당자가 은밀하게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파일. 이번 건만 잘 마무리되면 최 회장님께서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했다. 서윤아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그날 밤의 대화가 행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준 회장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그룹 감사팀이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들이 이어졌다. 태아건설의 자재 창고에서 규격 미달의 철근들이 실려 나가는 장면, 야음을 틈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 현장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장면, 그리고 최민준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한 페이지씩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만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알게 되자 분노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저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유진그룹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등장한 한 노인의 얼굴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10수년 전 의문의 교량 붕괴 사고로 남편을 잃었던 바로 그 아내였다. 그녀는 눈물로 세월의 고통을 말해주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우리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최민준, 그 사람이 죽인 겁니다. 남편은 그 사람이 다리 공사에서 철근을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화면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썼던 최민준의 범죄가 상세히 기록된 낡은 편지를 클로즈업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장내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충격과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영상은 강지훈이 단상에 서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스크린이 꺼지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초조하고 위축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정한 시대에 정의를 선언하는 심판자였다. 여러분께서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태아건설의 최민준 회장은 지난 수년간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부실 공사는 물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을 장악했다. 그는 최민준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최민준 회장, 당신은 엘리시안 필즈를 당신의 검은 왕국을 완성시킬 제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곳은 당신의 추악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유진그룹은 오늘부로 태아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진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며 제 모든 직위를 걸고 이 프로젝트를 바로잡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부실 경영의 책임자에서 부정을 척결하는 영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민준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갑자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며 단상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만년필이 칼처럼 들려 있었다. 강지훈,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같이 죽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광적으로 터져나왔다. 최민준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순식간에 강지훈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객석의 가장 앞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윤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훈 씨,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행사장을 갈랐다. 하지만 강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돌진해오는 최민준을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듯이 최민준의 손이 그의 목을 찌르기 직전 단상 양옆에 경호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지훈의 최정예 요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한 명은 최민준의 팔을 꺾어 만년필을 떨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다리를 걸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바닥에 처박힌 최민준은 분노에 찬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와 동시에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속절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단상 위에 홀로 선 강지훈은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주주총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행사장의 모든 혼란이 거짓말처럼 정리되었다.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냉철함에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가장 높은 파도를 그들은 마침내 함께 넘어섰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준 회장의 극적인 체포 이후 세상은 온통 유진그룹과 태아건설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 회장의 두 얼굴, 정의를 바로 세운 젊은 CEO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최민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질수록 그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던 강지훈의 결단력은 더욱 빛났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비이자 반등을 시작했으며 대중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진그룹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파트너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미처 살피지 못한 명백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고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엘리시온 필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아건설을 비롯한 모든 부실 협력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안전위원회를 발족하여 모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진그룹의 이익이 아닌 오직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여론은 뜨겁게 화답했다. 그는 곧바로 내부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최민준에게 매수되어 비리를 묵인했던 임직원들은 모두 해고 조치되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윤아와 지혜된 아키텍츠에게 주어졌다. 강지훈은 이사회에서 직접 지혜된을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인 감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윤아는 단순히 조경 설계를 넘어 프로젝트의 모든 디자인이 본래의 철학에 맞게 구현되는지를 감독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묵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그 자리를 증명해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최민준은 살인교사, 횡령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검은 제국을 함께 떠받치던 정관계 인사들과 내부 협력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십수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인부의 죽음은 산업재해에서 의문사로 그리고 마침내 살인사건으로 진실이 바로잡혔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늦었지만 정희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도시의 가을이 깊어질 무렵 지훈과 유나는 비로소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유나가 고른 따뜻한 색감의 러그가 깔렸고 주방에서는 매일 저녁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재 한쪽에는 그녀의 설계 도면들이 그의 서류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그들의 공간이자 완벽한 우리 집이 된 것이다.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봤잖아. 그때 네가 그랬지. 저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 내가 만든 건물을 하나쯤 꼭 넣고 싶다고. 지훈의 말에 유나가 미소 지었다. 기억하네.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게? 자기는 저 불빛들을 전부 다 가질 거라고 했어. 정말 야망 하나는 끝내줬는데 그땐 철이 없었지. 전부 다 가지는 것보다 소중한 하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 몰랐으니까.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유나야, 10년을 돌아서 다시 너를 만났어.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너 없이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알아.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너라는 소중한 빛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줄래? 유나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지훈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10년의 엇갈림, 수많은 오해와 아픔,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다. 1년 후 봄, 엘리시안 필즈 공사 현장은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투명한 공정 속에서 미래 도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위용을 갖춰 나가고 있었다. 지훈과 유나는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에는 그날의 반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 봐. 우리가 처음 디자인했던 중앙호수가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 유나가 손가락으로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따라 호수는 인공적인 모습 대신 자연의 계곡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곳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됐을 거야.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은 함께였기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엘리시안 필즈가 완공되면 우리 저 호숫가에 가장 먼저 발자국을 남기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을 그곳에 가득 채워 넣는 거야. 지훈의 말에 유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10년 전 그들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가장 단단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언덕 아래 거대한 도시는 꿈틀거리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새벽은 그 어떤 아침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